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입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장관님 그리고 지영미 질병청장님께 두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20년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 코드를 신설해서 코로나19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WHO 조치를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질병 코드를 신설했죠. 예. 네. 신병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는 2020년 196명 대비 2024년 7월 기준 1,877명으로 무려 55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점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가 17만 5,220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했지만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재유행 반복이 예상되며 환자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12년 윤석열 정부 처분에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 코드 대응 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질병청은 코호트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 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말고 실제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검사 및 치료 관련해서 현재 질병庁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의료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질병 코드 신설했는데 질병청은 코로나19 후유증 감염병이 아니라서 관여할 법적 근거 없다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의원님 질문 주시면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복지부도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한다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 27만여 명의 환자들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장관님과 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를 마련한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서 본위원회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네,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만성 코로나 증후군에 대해서 코호트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코호트 연구 사업에서 다양한 이제 환자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침을 개발해 왔고 이미 마지막 지침 개발이 올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의료 지원이 직접 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워낙 증상이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국내의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상황은 저희가 11월 달에 하는 감염학회 저희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세션에서 좀 논의해서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정부는 제약 바이오 시대에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심에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 등 약까지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건안보.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부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8월 신약의 혁신 가치 반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발표한 6가지 개선 사항 중에 우리나라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게 다 신약의 혁신 가치 증대를 위한 대책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2번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부대와 4번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 산정 방식 개선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한 데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개선 방안을 이양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된 채 제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기 의원님께서는 이제 2번과 4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나머지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 개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등재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 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관님, 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인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관련 내용 점검하셔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네. 제가 장관님께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달라고 참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세종시에 직접 가서 장관님을 찾아뵙는 등 제가 지난 5년 가까이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 만들기 위해서 200번 이상 관계자와 만나서 면담하고 네. 100번 이상은 대정부 질의, 상임 예결위 등을 통해 질의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험자 병원 그리고 이쪽 부산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세 번째 장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길 차관님은 법무국장 때, 박윤수 차관님은 정책기획관 때부터 뵙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복지부가 막아왔던 보험자 병원, 건강심 올라갈 때도 2007년부터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그때도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침례병원에 대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금정의원 이후에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약속이 예. 예, 하여튼 부산시하고 몇 개 쟁점 남은 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서미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